저는 21살에 첫사랑과 결혼했고 29에 이혼했습니다. 35에 두 번째 결혼을 했고 40에 다시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결혼을 포기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찾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한 결혼을 통해 깨달은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저는 점점 사라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결혼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21, 대학교 2학년 시절 만난 그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무엇 하나 두려울 것 없었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을 다니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3년은 꿈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만했으니까요. 저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은 학업과 함께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눈 대화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응원했지만 점점 불균형이 생겨갔습니다. 남편은 자존감을 잃어갔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7년 차,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함과 저의 성취욕 사이에서 균열이 생겨났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해외 발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저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지만 남편은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난 여기서 뭘 하란 말이야? 너의 그림자로 살아가란 거야? 그의 말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29의 나이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던 거죠.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해외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이 신선했고 저는 온전히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5, 한국으로 돌아오며 그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성숙한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제 커리어를 존중해주는 태도.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1년의 연애 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고 재정적으로도 독립적이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주말은 항상 함께 보냈고 1년에 한 번은 꼭 장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감정적인 교감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같은 공간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서로를 배려하지만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3년 차쯤 저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대로가 좋지 않아? 왜 변화를 원해? 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에게 결혼은 안정과 현상 유지였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원치 않았던 거죠.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겼고 여행도 각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5년 차,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이혼하자. 너무 담담하게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이혼을 이야기하는 그를 보며 저는 우리 관계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혼도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40의 나이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1년간 저는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두 번의 실패. 무언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두 번의 결혼을 통해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저는 점점 저를 잃어갔습니다.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 진짜 제 모습은 사라져버렸던 거죠. 이제 45, 5년간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비 오는 날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할 때,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이 없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안정감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안정감을 위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 동반자를 위해 나의 꿈을 미룰 수 있는가? 그리고 대답은 항상 아니오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고 주말에는 등산과 여행을 즐기며 최근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책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구들, 동료들. 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특히 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부모님께 이제는 주말마다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의 손맛 나는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데이트보다 행복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단위로만 만났던 친구들과 이제는 더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여전히 결혼을 종용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나이 들면 외롭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예전에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사실 제가 결혼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은 매우 로맨틱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다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길이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이에게는 결혼이 행복의 열쇠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2번의 결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결혼에서는 너무 어렸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회생활, 경제적 문제,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사랑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2번째 결혼에서는 너무 이성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아 결혼했지만 정작 마음의 교감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파트너였지만 열정적인 연인은 아니었던 거죠. 2번의 실패를 통해 저는 결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이성의 균형, 자유와 책임의 균형, 독립성과 의존성의 균형. 이 모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여정을 함께할 사람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과의 여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저로 살아가는 것,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과 취미 생활의 균형을 맞추며 매달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저는 제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남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배낭 하나 메고 떠난 3개월간의 여행. 그 여행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성장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한 노부부가 기억에 남습니다. 60년을 함께한 그들은 여전히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완벽한 결혼은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정일 뿐이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결혼해서 찾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성숙함. 하지만 저는 그런 성숙함을 굳이 결혼이라는 형태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그런 성숙함을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의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 우리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고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만남 끝에 그가 청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해심 많고 배려심 깊고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 어쩌면 그와 함께라면 세 번째 결혼은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결혼이라는 형태의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할 수는 없을까? 제 질문에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법적인 보호 없이 살아가야 해? 그건 불안정한 거야. 그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결혼은 법적,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 안전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고 저는 더 자유로운 형태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났을 때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이런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결혼하지 않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외롭지 않겠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친구들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마음은 멀어진 부부들.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 반면 혼자 사는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자주 교류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된 삶을 산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분명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법적,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점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제도가 오히려 구속이 될 수 있고 자유로운 영혼들에게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는 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더군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저만의 색깔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오롯이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관계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을 믿고 깊은 관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꼭 결혼이라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가족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난 5년간 혼자 살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혼자와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며 함께 있다고 해서 결코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찾아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2번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겉으로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제 선택을 바꿀 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핵가족, 한부모 가정, 동거 커플, 공동체 가족.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정답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풀어내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서 당신의 글이 위로가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글쓰기를 통해 저는 제 상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이제는 단단한 경험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픔이 지혜로 변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시간, 돈, 자존감. 때로는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얻은 것도 많습니다. 자기 이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지난 주말 첫 번째 남편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잘 지냈어? 라는 그의 질문에 응,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새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가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한때 서로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켰다는 것도. 2번째 남편과는 아직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와도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혼이라는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교훈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의 삶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자 예상치 못한 새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45의 나이에 저는 새 직장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매일이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어 활기찹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고 분기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런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일정이나 취향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페이스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상의할 사람이 없을 때, 아플 때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할 사람이 없을 때.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구들, 이웃들. 그들은 제가 어려울 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관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배우자라는 하나의 관계에 모든 것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감정적 지지는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지적 자극은 독서 모임에서, 신체적 접촉의 필요는 때로는 마사지나 요가를 통해, 그리고 안정감은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대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깨달음은 제 인간관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관계에서도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평생 혼자 살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다만 결혼이라는 형태의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뿐이지.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결국 그게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결혼 안에서 찾아오든 결혼 밖에서 찾아오든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결혼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에게 맞지 않는 형태의 결혼 생활을 고집하는 것이 더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포기가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결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더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외로운 밤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제 선택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에 당당합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은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사회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결혼이든 비혼이든 어떤 형태의 관계를 선택하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보셨나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이 아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일 것입니다. 저는 2번의 결혼과 이혼을 통해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험이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패했던 결혼들도 이제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혼자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저를 생각합니다. 사랑에 목마르던 21의 아가씨, 인정받고 싶어 했던 30의 여성, 그리고 이제 자신을 찾아가는 45의 저.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저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아가겠다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온전한 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답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하며 그 여정의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의 2번의 결혼과 이혼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경험. 저는 이제 제 상처를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함께 치유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어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저에게는 더 맞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비혼이든 어떤 형태이든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 저는 이제 그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는 약속이며 제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